한편에서는 날치기를 시도하고 또 한편에선 그걸 막기 위해 망치를 휘두르고 서로 멱살도 잡고요. 머리채를 쥐어뜯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던 일이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만든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었습니다. 즉 각 상임위의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없고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새누리당이 이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당에서 이 법에 적극 찬성했던 분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새누리당의 소장파 남경필 의원을 연결해봤습니다. 들어보죠. 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셨어요. 네. 근데 그리 좋은 얘기가 아니네요, 오늘. 당시에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셨던 분으로서 네. 지금 이 상황 보기가 편치는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누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여야가 같이 해놓고 네. 어쩌다가 이렇게 불과 몇 개월 후에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폐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음흠. 저는 결국 지금의 논의들이 무의미하다. 결국은 그냥 선진화법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의미하다? 지금 네. 선진화법 개정하느니 폐지하느니 이런 논의들 상관없이 계속 갈 것이다? 그럼요. 이게 불과 1년 한 반 전에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거죠. 예, 실제로 개정한다는 것 여야 합의 없으면 어렵고요. 그렇죠. 헌법성 문제도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계속 될 건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이번에 이런 개정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는 야당이 먼저 총을 쐈어요. 총을 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세요? 뭐냐면 이 국회에 등원을 하도록 결정을 하면서 예. 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빈손으로 등원하는 것이 많이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이 들어오면서 이 야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음흠. 대통령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 그것도 기사를 보니까 야당 당직자들이 예.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90일 동안은 이 법안을 꼼짝없이 묶어놓을 수 있다 하면서 이게 사실은 촉발이 된 겁니다. 여당 지도부도 오죽 답답하면 개정 얘기를 했겠어요. 이게 출구가 없습니다. 실제로 야당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그 권한을 이렇게 엉뚱한 곳에다 쓰게 되면 이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도 예산안도 불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개정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야당이 먼저 공포탄을 쐈다. 그래서 그 공포탄을 걷어들이면 예. 여당 쪽에서도 개정안 목소리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먼저 좀 쉬운 말로 고를 질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먼저 아주 세게 지나치게 강한 압박을 했다.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새누리당에서는 이 국회 선진화법 못마땅하다는 목소리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법안에 대해서 뭐 100% 국민 또 100%의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당시에 선진화법 통과 당시에도 찬반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죠. 대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됐던 것이고요. 저는 이 선진화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동의하고 있고요. 일부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 반대하시던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런 발언들이 어떤 구실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안건 1455건 이게 다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된 거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선진화법이 시행되기 전에 16대부터 18대 국회까지 약 12년 동안 예. 31번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예. 1년에 한 3번꼴로 됐고요. 음흠. 그러나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한 2년 동안
한 번도 몸싸움이 없었습니다. 예, 예. 다 합의 처리가 됐고 예를 들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한 한 날도 과거 같았으면 아마 뭐 난리가 났었을 소수의한 거예요. 저지,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예. 선진화법 시행된 이후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물리적 충돌 없이 고요하게 그렇게 처리가 됐죠. 예. 그 잘 지금 진행이 돼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이걸 아예 뭐 뒤집어 엎자라는 법리적 검토까지 들어갔다.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아니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당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허. 그럼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 공포탄이 너무 강한 공포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공포탄 거두어드리면 예. 저라도 설득할 수 있고요. 음흠. 또 우리 지도부도 저는 야당이 그렇게 합의 처리하겠다. 그리고 사안별로 다투겠다. 예를 들면 선진화법을 만들었을 때 정신이 이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거는 예. 1년에 몇 건,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아주 쟁점 법안, 이해가 엇갈리는 법안 때문에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니까 예. 이런 법안들은 드물게 안건조정위에 넘겨서 상임위 중심으로 토론을 해라 라고 만들어진 거고 이것을 제안한 것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정계의 지도자, 야당 쪽의 지도자셨던 박상천 전 대표님이 예, 예. 강력히 주장하셔서 하신 거고요. 음흠. 이것을 주장하시고 만들 때의 의원님의 또 저희들의 고민은 이걸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쟁점 법안은 심도 있게 토론하되 나머지 법안은 신속하게 예. 패스트 트랙 같은 데 얹어서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지 그렇군요. 모든 법안을 안건조정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면서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에게 고통을 안겨주자. 이게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을 제대로 이해 못한 데서 온 아하. 그러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새누리당에서도 아까 이제 찬반이 엇갈렸었고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존재한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도부에도 상당히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공포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개정 혹은 폐지를 계속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저는 경우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네. 민주당의- 이게 이제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예. 개개인 의원님들의 이건 소신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국회가 상당히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믿고 계신 의원님들이 있고요. 예, 예. 그게 또 자신들의 소신일 수가 있고 저는 그런 목소리를 존중합니다만 예. 이게 당 차원에서 야당이 이런 압박과 협박이 없는데도 당 차원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 국회 선진화법을 반대하는 의원들 중에는 정말로 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던데요. 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의 본회의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 법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예. 위헌 소지를 얘기하기엔 좀 미약하다. 왜냐하면 그 헌법에 그 법률에 특별히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진화법에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위헌이지만 예. 선진화법에 아예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아하. 이 경우는 위헌이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이 제도는 사실 미국에서 슈퍼 마조리티 제도, 예. 그러니까 절대적 다수제라고 해서 5분의 3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이 토론을 종결시키는 제도가 그동안 한 100년 이상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하긴 헌법 41조 보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이 맞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합의해 놓은 그 국회 선진화법이 특별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위헌 소지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남경필 의원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남경필 의원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이끌고 계시는 분이니까 제가 요 질문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상당히 좀 후퇴하고 있는 면도 있다. 네. 대기업 규제 부분에 있어서 원안보다 많이 후퇴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법안들을 많이 냈는데요. 예.
법안이 일부 통과됐을 뿐이고 앞으로 예를 들면 순환출제 문제라든지 금산분리 문제 같은 것은 아직 착수도 못한 것도 있고 이제 시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흠. 저희가 생각한 대로 또 주장했던 대로 통과되도록 하겠지만 한편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실과 이러한 이 한계가 있다면 약간씩 조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정은 필요하다. 요즘 그 현실적인 조정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 또 기초연금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저는 대통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 해드려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가면서 그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해 나가되 현실과 이것을 인정하면서 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정말 진솔하게 진심을 담아서 설득을 한다면 이해를 구한다면 국민들도 처음에는 이거 뭐야 도대체 약속이 다르잖아 하시더라도 정말 2번, 3번 대통령께서 또 우리 정부 여당이 진지하게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야당도 이제 현실을 한번 같이 논의하자면 무조건 이걸 다 이행하자고 하시기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공약이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아쉬움은 아쉬운 건 분명한 거죠. 남경필 의원께서도. 네. 대통령이 오늘 입장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국민에게 진지한 설득을 넘어서 사과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건 뭐 오늘 대통령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이제 곧 모여서 과연 이 복지와 조세 이것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가 있을까를 놓고 사실은 같이 의원들이 한 30-40명 모여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한번 이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모색을 좀 제대로 잘 해주시고요.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게 있네요. 네. 아까 그 국회 선진화법 아무 문제 없이 반드시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셨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내놓은 그 공포탄만 걷어들이면 새누리당도 지금 법리적 검토를 접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남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최경환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와도 소통을 한 내용이십니까?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국회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제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여야의 신사협정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최경환 대표도 같은 생각을 하실지, 즉 민주당의 공포탄만 걷어들이면 바로 국회 선진화법 법리 검토도 접는 건지 이 부분은 확정적이진 않은 거네요. 그건 이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그러실걸요. 뭐 그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좀 강하게 이거 개정해야 된다 쪽 아니십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설득하겠다. 네. 남 의원님 어깨 무거우시네요. 그러면. 야당 쪽에 꼭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었습니다.